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이장호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노조법 2, 3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노조법 2, 3조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억측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지회 얼마 전까지 지회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이병락 전 지회장님을 모시고 노조법 2, 3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노조법 2, 3조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노동자들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쟁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개정 내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노조법 2, 3조 지금 8월 24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내용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을 실질적으로 2, 3조가 개정돼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하청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뭐 파업권에 대한 손배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상 제대로 관찰시켜내지 못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런 하나의 또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데는 의미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볼 텐데요. 노조법 2조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죠?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를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개정 전에는 근로계약 단계 당사자들이 이제 교섭권을 가지는 거였죠. 이제 사용자로 인정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구체적 지배 개입 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인정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석하면 원청 사용자도 사용자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원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원청 사용자들이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정규직들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의 법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구체적 지배 개입 결정하는 자, 요 문구가 또 해석에 따라서 피해갈 수 있기도 하다. 네, 요 문구가 사실상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은 요구할 수 있으나 원청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하거나 해태해도 사실상 법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게 생깁니다. 그럼 실질적 구체적 지배 개입 결정했느냐? 이 싸움은 결국 불법 파견에 준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남아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노사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하나의 법안인데 그것이 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들과 교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 노조법 2조는 그런 것이고 3조는 어떤 것입니까? 3조는 이제 쟁의행위를 통해서 이제 회사에 어떤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민법을 적용해서 손배라든지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결국 자유로운 현장 노동자들의 이제 정의권 확보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정당한 파업이었느냐, 이게 불법 파업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손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조에는 결국 개인 손배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어떤 누가 얼마만큼 적극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또 이제 결국 손배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 사실상 노조 정당한 파업이라는 것이 노조법에 따라서 면책이 되는 것인데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면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과대하게 해서 무조건 불법이다라는 걸로 몰아서 이제 손배 가압류를 과도하게 수백억씩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손배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다는 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한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뭐 아무리 파업을 해도 그러니까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안 때린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그리고 그걸 막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사용자들 또는 이렇게 그 보수 쪽에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사실과 다른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이 결론은 노조법 2조로 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뭐 부족 사항도 있겠지만 일단 길은 열렸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길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요구는 해야 되잖아요. 노동조합으로 뭉쳐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은 단결 이런 게 전제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현장은? 현장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2달 정도 현장에 노조법 2, 3조 개정 내용을 아느냐 그리고 이제 안다라면은 노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겠냐 노동조합으로 적극 가입해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의 고용 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문제라든지 임금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과 함께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라는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의 뭐 반반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아직까지 있고 알더라도 선뜻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라는 노동자들도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문제이네요. 일단 노조법 2, 3조가 여러 논란 끝에 통과됐는데 정리하자면 노조법 2조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원청한테 교섭을 요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교섭을 요구하고 거기서 실제적인 교섭을 통해서 뭔가 처우 개선을 따냈을 때 의미가 있는 노조법 2조인 거고 노조법 3조는 뭐 노조가 무조건 파업을 해도 불법 파업을 해도 손배 가압류를 손배를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합법적인 아주 정당한 파업일 때에 그 면책을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준 원래 법에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고 여전히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손배 가압류는 당연히 뭐 형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거라는 걸로 내용적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어쨌든 하청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노조로 가입을 해야 된다. 딴 데 계중 만들어서 요구해봐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노조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하청지회, 사내 하청지회에 가입을 해서 함께 요구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노조법 2, 3조 개정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비정규 하청 노동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11기 하청지회 지회장을 해보고 10기 때는 부지회장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대의원들 노동조합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한 6년 정도를 했습니다. 하청지회 일들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이 되게 위축돼 있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구시대적 노무관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근 80%의 현장에 동력을 차지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의 원청 입장으로 봤을 때도 정말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 부분을 관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청 노동조합이 현재 힘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하청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조법 2, 3조가 개정된 이후에 어떤 투쟁을 2026년도에 교섭을 정말 원청과 할 수 있게끔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게 첫 번째가 노조 가입 그리고 노조 가입을 통한 지금 현장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눈을 좀 떴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노조가입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주변에 하청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노조가입하면 이게 좀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이러니까 다들 걱정이 그 노조가입했다고 해서 문 닫으면 어떡하냐? 또 잘리면 어떡하냐? 지금 밥벌이도 그냥 겨우겨우 하는 건데 이거라도 날아가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같이 힘을 하면 돼.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앞장서서 뭘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게 현장에서 매번 얘기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조는 힘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뭐 내가 블랙 걸리고 내가 해고되면은 책임져 줄 수 있냐. 노동조합은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조합이 해고자들을 책임지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규모 해고자가 발생됐던 서진 ENG 경우에도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청이지만 이제 정규직으로 내년에 이제 1월에 복직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말의 가정들을 현장의 하청 노동자들은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실 용기 내셔서 노동조합으로 발길을 좀 돌리면은 지금보다 더 탄탄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현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갈등이 결국 임금, 고용 그리고 현장의 안전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현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19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 현대중공업에서 촉발되었는데요. 그 시기에 하청 노동자 1만 명 이상이 정규직화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번에 또 서진 노동자들이 또 5년 동안 투쟁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는 또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 5년 동안 투쟁하고 버티고 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그걸 안 했으면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힘을 가지고 함께 싸우다 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마지막으로 가지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조법 2.3조의 의미는 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